자, 제가 스포츠 시설의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가리광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은 여전히 전국에 남아있죠. 못 먹는 하마가 된 겁니다. 하얀 코끼리. 예,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는 받았는데 유지 관리하기 힘든 그런 형태죠. 이번에는 제 스포츠 시설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올림픽 시설과 그리고 국제대회 시설에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느낀 게 있을 텐데, 자, 지금부터 스포츠 시설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른 이면에 과연 스포츠 시설은 어떻게 사라질까, 그리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미 글자도 써 있지만요, 동대문 운동장입니다. 저한테는 저희 세대, 제가 지금 60인데 저희 세대하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지금이야 온라인에서 직구하고 세계 어디에 있는 것도 택배로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체육사 또는 운동사 하면 거의 연상하는 것은 동대문 운동장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도 저는 서울운동장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의 세대, 저의 아버지 세대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두 다, 그분들은 추억에서 경성운동장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저는 경성운동장이라고 들어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서울운동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90년대 넘어오면서 천천히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예, 마지막에는 여기서는 동대문 운동장으로 사라집니다. 이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붙어 있는 이 구조는, 이게 야구장일 겁니다. 야구장인가요? 예. 야구장 뒤에 전광판이 있는 구조죠.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예전에 이게 사라진다 하길래 그 전에 먼저 가서 제가 찍어 놓은 거죠. 이 동대문 운동장입니다. 위에서 본 동대문, 지금 사라졌죠. 마지막 순간입니다. 거의 뭐 동대문 운동장이 철거되기 한 1, 2년 전에 사진일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여기 축구장이었는데 풍물시장으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야구장이고요. 여기는 아마야구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지금은 여기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우주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우주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스테디움의 크기 모두를 점유해서 지금은 DDP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가운데를 바로 서울 성곽이 지나갑니다. 물론 그건 다 사라졌죠. 이미 사라져 있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를 성곽이 지나갑니다. 서울 성곽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니면 지금 서울 성곽이라고 한번 치시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서울의 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해서 다 연결된 성곽 한 18km, 19km 정도 될 겁니다. 전체 다 함께 이렇게 돌면요. 성곽이 있던 자리에 동대문 운동장 또는 처음에 경성 운동장을 만들게 됐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동대문 운동장은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한 82세, 83세를 살았습니다. 1925년생이고요. 당연히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건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운동장입니다. 경성운동장을 해방 때까지 썼고요. 그리고 해방부터 1984년까지는 서울운동장이라고 썼죠. 그리고 90년대 넘어오면서 서울운동장을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인 위에는 야구장, 철거내는 과정과 순서를 사진으로 하늘에서 보여준 겁니다. 위에 거는 야구장, 밑에 거는 축구장이고요. 물론 그때 몇몇 체육인들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저는 그때 연구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 없어서 저는 참여 못했지만
동대문 운동장 철거 계획에 반대합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들이 반대 극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죠. 당시 시장은 지금 현재의 시장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보존을 위한 스포츠인 백인의 선언 등등등 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축구장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고 야구장은 아마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좋은 경기장들이 또 새로 바깥에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도 있었고 여기저기 야구장도 생기니까 이제는 동대문 운동장이 더 이상의 장소로 사용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스포츠 시설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시설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게 애정이 갑니까? 사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경성운동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을 맞이해서 한 세대를 약 80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을 담고 있던 동대문 운동장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았을까요? 심지어 그 장소를 다시 레노베이션해서 다른 스포츠 또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건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과연 이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기억과 기록은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체육 그리고 올림픽에서의 메달, 그 모든 자랑과 여러분들의 어떤 프라이드를, 그 프라이드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스포츠 기억을 가지고 온전하게 기록하고 있는 저 경기장을 그렇게 보내는 것을 허용하게 되나요? 그게 당신한테, 당신 체육인한테, 체육단체 당신들이, 혹시 당신들이 여기서 어릴 때부터 축구와 야구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선수의 꿈을 키워서 지금의 당신의 그 레퓨테이션을, 당신의 명성을 얻게끔 해준 그 경기장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보냈을까요, 당신들이?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스포츠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냥 한번 경기하고 끝나면 파하는 곳? 마치 올림픽을 한번 운영하고 경기장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몰라라? 그리고 80년의 기억이 있는 스포츠의 장소를 다른 건물 하나 들어오는 것도 막지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보내버리는 방식들, 이게 옳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문화에 자존심이 있다면, 자부심이 있다면 그 자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히나 하드웨어인 경기장은 어떠한 방식이든 저는 기억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설을 제대로 계속적으로 아직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동대문 운동장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 맥락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을지로 5가인가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대문 운동장에서 지금은 DDP인데 DDP에서 약 한 1km도 안 돼서 한 몇백 메타 정도 이 서쪽으로 오게 되면 훈련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훈련원 공원으로 되어 있죠. 그 훈련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 조선시대 4대문 안에서 군사 훈련을 하던 무예를 닦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 동대문 운동장의 자리는 훈련 도감이 있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곽이 있고 안과 밖이 넓은 땅이고 그 넓은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동네 잔치도 하고 등등등 넓은 지역이었죠. 그러니 여기에 운동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 원래부터 군사시설 또는 군사활동을 하고 있던 그러한 놀이터가 아니고 공터 정도, 큰 공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일본의 총독부도 여기에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했겠죠. 물론 그 이후로 뭐 어쨌거나 그 동대문 운동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 나이 그리고 저보다 10년, 20년 아래의 모든 사람들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이 동대문 운동장 하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추억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에 대한 문화유산, 스포츠 유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제가 주장을 좀 하고 싶은 것이죠. 자, 다시 좀 지난 시간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시간을 잠깐 이야기 드리면 올림픽 유산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IOC는 올림픽이 더 이상 애꿎은 애물단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산 개최도 가능하게 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재정적 지원도 더 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올림픽을 유치하고 만들면 그것을 사후 활용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올림픽 아젠다 2020에 명시해 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방법은 사용하고도 계속 쓰게끔 만드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올림픽 또는 스포츠 시설들, 거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그 시설들은 다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활용이 안 되고 있군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죠. 자, 다시 동대문 운동장으로 들어올까요? 과연 동대문 운동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사용이 가능했을 겁니다. 지금 혹시 여기 야구 동호회 있으시겠지만 야구장 하나 잡기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다.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고요. 하늘에 가서 직접 정말로 내가 우주선 타고 가서 따와야 되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 동대문 운동장이 없어진 것은 체육인으로서 저도 뼈아픈 기억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과연 올림픽 유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스포츠 문화, 스포츠 유산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이제부터는 바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스포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유산을 기억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가 남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대문 운동장은 굉장히 빠르게 없어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자, 제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에 서울시에서는 자, 동대문 운동장을 공원화하겠습니다 라고 사업계획을 발표합니다. 지금 공원이 됐습니까? 아니죠. 건물 들어가 있죠. 네, 다 뻥이었을 겁니다. 여하튼 공원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자, 공원을 모든 서울시민이 10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동대문 운동장을 손을 댈 겁니다 라고 했죠. 사실 축구장은 2003년부터 풍물시장으로 사용했고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거의가 아니죠. 아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아 저기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했고 많은 시민들도 야 저기 왜 저 비싼 땅 저렇게 놔두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여기를 공원화 한다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일부는 최소한. 야구장은 당시 여전히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2006년 9월에 그 이야기를 공표한 후 몇 개월 되지 않아 바로 2007년 3월에 야구장을 손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구 대표위원들과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자, 동대문 야구장 빼고요. 공원화 만들고 그리고 야구장 몇 군데 더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되겠죠? 야구인으로서는 왜 싫을까요? 그러나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아닌 우주선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2선에서 중간에 사퇴하게 되죠.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It's gone.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야구인들은 볼멘 소리를 하죠. 약속 지켜라. 그러나 아무도 약속을 지킬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대문 운동장에 대한 기억과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있는 곳은 아마도 지금 현재 아까 그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린 여기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2014년에 그 기록에 대한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최소한 우리가 동대문 운동장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지라고 해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잘가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고 거기에 전시회를 좀 했죠. 아마 서울 역사박물관이나 몇 군데에는 그 유물 또는 어떤 기록물들이 조금씩 있을 거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인 또는 체육계 또는 대한민국은 동대문 운동장을 개인적으로만 기억하지 집단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슬프죠.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새로 탄생하는 것도 애물단지, 보내는 것도 예의 없이 보내는 이 문화,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릉 선수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는 뭐 태릉 선수촌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태릉 선수촌은 뭐 거의 고유명사죠. 뭐 이름 자체가 고유명사기도 하겠지만 보통 야 너는 태릉 선수촌 태릉에 가야겠다 이런 말은 약간 뭐 너 운동선수 같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이제 진천 선수촌으로 바뀌었습니다. 태릉 선수촌이 진천으로 옮겨가고 이 태릉 선수촌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도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확실한 하나는 이 태릉 선수촌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복원이요? 그러면 원래 뭐가 있었는데요?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태릉 선수촌에 좀 오래된 사진일 수 있고요. 한 최소한 한 10년에서 20년 전의 사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른쪽은 육군사관학교고요. 이제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로고요.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삼육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서울여대가 있죠. 제가 다시 이것을 다른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육군사관학교예요. 육군사관학교. 제가 그냥 카카오맵에서 그냥 띄워온 그림이고요. 여기 보시면 서울여대가 여기 있고요. 태릉 국제종합사격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정왕후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릉이 있습니다. 사실 태릉이 아니고 태강릉이죠. 정확하게는 태릉과 강릉, 그래서 태강릉입니다. 자, 여기 삼육대학이 있고요. 서울여대 있고요. 육군사관학교 있고요. 그리고 강릉과 태릉 사이에 태릉 선수촌이 딱하니 소위 말해서 알박기 하고 있습니다. 자, 느낌이 이렇죠. 저게 태강릉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가운데 태릉 선수촌이 딱 알박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원래 두 개가 떨어져 있었나? 자, 복원이라는 제가 단어를 다시 썼죠. 복원이란 무엇을 복원할까요? 자, 결국 태릉과 강릉 사이의 선수촌, 사실 선수촌은 요만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새로 거기다가 알박기로 더 집어넣었습니다. 저 때도 말이 많았죠. 그런데 결국은 그럼 어디 가서 지으라고? 땅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 저기다 졌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자, 태강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릉 선수촌의 탄생을 한번 잠깐 얘기할게요. 사실은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선수촌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여기 동숭동에 있었습니다. 해화동에 조그만 집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운동선수를 했죠. 운동선수 모여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갖다 놓고 무슨 뭐 기계도 갖다 놓고 뭐 운동 시합하고 이랬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가 너무 협소하고 몇 개 종목만 사용된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약간 예전 시대로 넘어가서 제가 국민체육진흥법하고 스포츠기본법 얘기하면서 그때 1960년대 초중반 그리고 1966년에 체육단체가 통폐합되는 과정 그리고 그때의 대한체육회장 민관식 씨를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태릉 선수촌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1966년입니다. 1966년 6월 30일 날 개장을 하고요. 최초의 명칭은 태릉 선수 합숙소로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최근까지 사용해 왔죠. 그런데 이 땅은 동대문처럼 훈련원 터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있었던 넓은 공간이 아니었고 여기는 재미있게도 기존의 조선 왕릉이 있는 태릉과 강릉이 위치한 태강릉에 이 선수촌이 들어가게 됩니다. 매우 희한하죠. 그런데 거기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냥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야 저기 땅 있으니까 가서 한번 만들어봐 정도로 충분히 가능했던 곳이었죠. 당시만 해도 조선 왕릉이 우리의 유네스코에 등재될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거나 못했을 겁니다. 그때 유네스코 등재 국제유산 세계유산 뭐 그런 게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야 이제 올림픽 체육 이거를 통해서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만방에 나가서 우리가 금메달을 많이 수확함으로써 야, 저 코리아 대단한 애들이네 라는 이미지를 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해줍니다. 이때 민간식 씨가 제안을 했죠. 우리가 집단으로 모여서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선수촌 하나 만들어주세요. 사실 그 이전에도 체육계에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운동할 장소, 훈련할 장소, 국제대회에 나가기 전에 밀집돼서 집중적으로 훈련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메가 스포츠 장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던 용어가 맘모스 트레이닝 센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죠. 당시만 해도 50년대, 60년대 세계적으로 극심하게 동서의 냉전이 있었고 체제 경쟁이었고 메달이 국력이었으니 대한민국도 그리고 삼공화국도 그것을 피해 나갈 이유는 하나도 없었고 이미 북한을 국제대회에서 제외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 남한은 훨씬 더 유리한 국제무대 진출의 기회를 잘 잡고 이용해 써야 했죠. 그러니 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식으로 다 모여서 한꺼번에 훈련하자 이렇게 됐고 그 트레이닝 센터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마침 박정희 정권과 대한체육회는 손발이 맞아서 스포츠 센터 다시 말해서 선수촌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태릉 선수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국가의 땅이기도 하지만 사실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문화재청은 울며 겨자 먹기로인데 거기 쓰세요 하고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 땅은 대신 문화재청 겁니다. 문화재청이 관리합니다. 지금은 일단 필요해서 있지만 언젠가는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 지난 60년 동안 계속적으로 나갈 때가 안 됐나요? 나갈 때가 안 됐나요? 계속 이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조선왕릉이 등재가 됩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원래 너희들이 자랑하는 조선왕릉 24대인가요? 예, 조선왕릉을 등재한다고 하니 근데 보니 몇 군데는 흠집이 있네. 자 이걸 원상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지정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자 문제는 태릉과 강릉상의 직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바로 알박기입니다. 바로 알박기입니다. 문화재청이 소유하고 있고요.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이것을 복구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고 결국은 그때부터 자 다른 땅을 알아보자. 그리고 결국 몇 년 후에
진천이라는 곳이 선정이 되고 그게 2007년인가 2008년 정도 돼요.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서 최근 한 4, 5년, 5, 6년 전에 5, 6년 전인가요? 예, 5, 6년, 7, 8년 전에 드디어 진천 선수촌이 개촌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지난 한 7, 8년 동안은 선수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떤 건물들이 세워졌는지 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실은 선수촌 말고는 선수들이 운동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뭐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심지어는 90년대 국제 스케이트 경기장이 2000년까지도 계속 가장 최근 20년 전까지도 계속 건물이 지어졌죠. 문화재청은 예전부터 나가라 했죠. 그러나 우리 땅이 없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계속 정부를 쳐다보면서 우리 땅 주세요 이러고 있었죠. 결국은 진천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이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어진 동대문 운동장 너무 저는 아까워요. 근데 사실은 태릉선수촌 이거는 대한민국의 운동선수 올림픽 선수였다면 아니면 국제대회 선수였다면 누구나 기억하는 추억의 사실은 추억이 아니죠. 전부 다 일을 가니까요. 저기 들어가면 거의 반죽음에 거의 그런 혹독한 훈련을 했으니까요. 다 기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태릉선수촌은 원래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땅이었죠. 그런데 거기다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여기를 비워주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좋든 싫든 이것도 일종의 역사고 기록이고 기억이고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추억입니다. 만약에 저기가 조선 왕릉이 있던 자리가 아니었고 만약 이게 동대문이나 또 등등등 충분히 체육과 스포츠와 연계될 수 있는 지역에 또는 위치에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없어지진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쉽죠. 자, 이게 태강릉을 원상복구하는 계획입니다. 2008년 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계유사 문화유산에 등재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순간 바로 이제 또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죠. 자, 이 그림을 저 위에서 또 오른쪽 그림을 지도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육사, 여기 골프장이고요. 여기가 태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강릉입니다. 그리고 요 노란 선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표시 요 자리가 바로 지금 현재 태릉 선수촌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죠. 이게 홀라당 빠져버리고 결국은 태릉과 강릉을 원래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방식으로 다시 모두 다 연결하는 것. 이것이 복원의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시설들도 있고 여기는 사격장이 있습니다. 사실 선수촌 만들어지기에는 사격장이 더 먼저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제가 기억은 잘 못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 사격장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땅은 육사 생도들이 훈련을 뭐 사격 훈련도 하고 등등 훈련을 위해서 이 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태강릉이 복원이 되면 육사 생도들도 이쪽에서 훈련을 아마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여기 있는 건물들, 여기 있는 연두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초록색인가요? 요 그림이 바로 그게 요 지역이 태강릉을 복원하는 지역이고, 요 점선에 있는 바깥 그림은 그 완충 지역이라고 했어요. 사실 완충 지역은 문화재 지역보다 일정 거리, 한 50m 정도의 거리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점선에 모두 다 태강릉의 복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육사의 땅도 아마 태강릉의 일부였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뭐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최소한 복원 계획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내야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과연 그러면 우리는 태릉 선수촌에 대한 기억을 또는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했을까요? 하고 있을까요? 아마 안 하고 있는 듯합니다.
동대문 운동장이 휙 없어지는 것도 아무도 신경 안 쓰듯이 이거 없어지는 거 아마도 뭐 국가에서 만나서 마지막 기록이라고 해서 사진과 영상은 찍어 놓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억과 기록이라는 게 모두 다 그냥 필름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유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기억과 기록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남기는 작업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러한 스포츠에 대한 가치의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이것을 남기는 작업들도 사실은 대한체육회 또는 국가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않고 있죠.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귀에 안 들리면 거의 없는 겁니다. 제가 항상 눈여보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사실 조금 게을러서 다 쫓아다니지도 못해요. 너무 많은 거니까.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쫓아다니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여하튼 가끔가다 기사에 툭툭 나오는 거 보면 뭐 정선은 여전히 그러고 있고, 뭐 강원도는 여전히 헤매고 있고, 뭐 선수촌은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날마다 푹푹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그냥 단숨에 훅훅 넘어가는데 필요하질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효창운동장을 얘기해 볼까요? 야, 이 효창운동장 또 많이 아프죠. 자, 이번에도 제가 효창공원을 카카오 맵을 통해서 제가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이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효창운동장이 왜 여기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희한하게 왜 태릉 선수촌을 저기 태강역에 갖다 박아놨는지, 또 왜 효창운동장을 여기 효창공원에 갖다가 박아놨는지, 이거는 이승만 정권, 사실 4.19 후이지만 계획은 이승만 때 있었고요. 그리고 태릉 선수촌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죠. 두 개 다 희한하게 또 능에다가 이 운동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에 이 영역 안에 있는 효창공원 안에 있는 영역에 있는 구조물들 또는 인프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매우 섞여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안장되어 계신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 근처에는 반공투사 위령탑도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건 뭐지? 대한노인의 서울시 연합회도 여기 있습니다. 이건 뭐지? 한번 있어봐. 여기 농구장도 있네. 이건 또 뭐지? 대표적으로 운동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효창운동장 또는 효창공원에서 어느 정도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단히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장남 문효세자의 묘자리라 해서 효창원이라고 처음에 명명이 됩니다. 묘자리였죠. 일제강점기에는 저 땅 저기 야 묘자리 웃기고 있네. 조선 웃기고 있네. 야 골프장 만들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창경궁을 창경원 해서 동물들 갖다 집어넣은 것처럼 이 묘자리 효창원도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고 사람들이 위락행위를 할 수 있는 유원지로 만들었죠. 해방 후에 독립된 다음에 다시 임정 멤버들과 등등등 우리의 민족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이 묘지를 원래의 뜻으로 새겨서, 지금은 그런데 저기는 묘자리였지 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독립투사의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묘지 하면 동작동 현충원이 있고 대전 현충원 정도 생각하겠죠. 제가 어릴 때는 동작동을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때에서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가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거기를 국립묘지라고 했고요. 지금 현충원이라고 했죠. 국립묘지라고 했고요. 그 전에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근처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군묘지라고 저는 불렀어요. 제가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국군묘지로 갔었죠.
거기서 뭐 이제 장난도 많이 놀고 했는데 당시에는 국군묘지. 그러니 사실은 해방 후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유공자 또는 독립투사의 묘지를 만들자 했던 것은 이 효창원이 처음이고, 이 효창원을 독립투사의 묘역으로 만들고자 했죠. 그러나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공간을 결국 김구 선생님이 들어가서 안장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승만은 자신의 정부가 없어지기 바로 전에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저기 운동장 짓자 이렇게 해서 효창 운동장을 만듭니다. 그게 1960년대. 뭐 4.19가 1960년 4월 19일이니까 10월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세팅해서 밭갈이 하고 있고 땅 정지 작업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나 이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에서는 이 공간을 원래의 취지대로 복원해 놓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참여정부 때 이 운동장을, 효창운동장을 없애려고 했죠. 그런데 축구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죽었다가 해도 안 돼! 라고 시위하고 참여정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물러났죠. 그리고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은 자 이제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 됐으니 저 효창공원도 원래의 상태로 다시 한번 재정비합시다 라고 했고, 그때 많은 단체들이 한꺼번에 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용산구 모두 모여서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기억에 될 그런 공간으로 만들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 1년 이상 논의를 한 거를 전 알고 있고요. 뭐 제가 여기도 또 전문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2019년 4월 10일 효창 독립 100년 공원 조성 기본 구상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효창 공원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효창공원의 효창운동장은 없애지 않기로 결정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없어져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대신 그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운동장이란 개념이 아니고 축구장 한 면 정도는 남겨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공간을 뭐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이 공간에서 이쪽 아래쪽으로 이 뒤에 있는 관중석만 빼더라도요, 이 효창운동장 아래만 조금 내려도 충분히 공간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효창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체육 역사의 가치가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딜레마죠. 어떻게다 뭐 어떻게 좀 이상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또 쌓여진 축구인들의 추억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없애라 이럴 수도 없는 거죠. 더 강력했던 건 뭐냐면 축구인들보다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알겠고, 그런데 우리 동네에 축구장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또 요구도 절대 지금의 사람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절대 무시할 수는 또 없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운동장은 남기는 걸로, 대신 지금의 현재 규모나 그것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떻게 또 저기가 또 다시 손이 되질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여전히 효창운동장은 그대로는 옛날 그 스트럭처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저거 나중에 다시 손을 조금 대고 다시 공간을 좀 재배정하고, 아마도 이 관중석이나 스탠드나 이쪽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스테디움이죠. 그러니까 축구장 하면 확실하게 깔끔하게 나오고요. 바깥에 좀 돌 수 있는 트랙도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도 보면 최소한 한 10,000명, 15,000명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사실 원래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였죠. 아까 태릉 선수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참 아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쌓여온 기억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사실 쉬운 결정을 누구든 못합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다만 체육계 사람들은 뭐든지 좀 남기길 원하고,
그러나 뭐 문화재청이나 뭐 등등등을 보시면 야, 이건 말도 안 되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그렇다고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뭐 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좀 슬기로운 판단과 어떤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스포츠 시설의 올림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라질 동대문 운동장, 그리고 태릉 선수촌, 그리고 효창 운동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하고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만들어진 시설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개가 적절하게 매칭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 좋은 장소에 적정하게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또는 그러한 경기장 또는 그러한 장소로서 우리가 기억에 남으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프로스포츠를 좋아하시게 되면 유럽의 축구장,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면 미국의 야구장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고 투어를 가고 싶고 경기장을 보고 싶을 겁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기장들을 만들고 쓰고 유지하고 기억에 남기고 문화재 소산으로서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을 수 있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지난 60여 년,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체육에서 스포츠는 하나의 국위를 선양하는 도구나 금메달과 또는 사라져도 신경 안 쓸 그러할 기억 정도로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체육 스포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그러할 겁니다. 단순하게 한번 써먹고 버리는 또는 쓰고 버려서 나몰라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어야 하죠. 특히 모든 사람이 밤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오는 TV 앞에 앉아서 또는 스마트폰 앞에서 밤을 새는 그러한 열광적인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를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소산의 그것들을 우리는 경기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못 스포츠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마치 당연히 예산을 투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손해날 수도 있죠.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한턱 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수익과 또는 나의 편한 마음을 위해서라도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고 내가 한턱 낼 수 있죠. 그러나 과연 내가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잔치를 하면 안 되죠. 내가 손해나고 내가 내 생활을 유지 못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유지 가능하려고 그러면 적정한 수준에서 내 지갑도 열어보고 내 어카운트도 들여다보면서 잔치를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가 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두 다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체육과 스포츠에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없어진 동대문 운동장 그리고 없어질 태릉 선수촌 간당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한 효창 운동장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경기장을 이렇게 탄생하도록 하면 안 되죠. 이것이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